여러분, 혹시 상피내암이나 경계성 종양이라는 진단 들어보셨나요? 이런 진단을 받으면 건강 걱정은 물론이고, 이게 당장 보험금 문제랑 연결되면서 머리가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뭐고, 뭐가 다른지, 또 왜 중요한지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진단서에는 분명 암이라고 써 있는데 왜 보험금은 내가 생각했던 것의 10%만 준다는 걸까요? 진짜 황당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선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경계선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 결정적인 경계선은 바로 기저막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생소하죠? 근데 이 얇은 막 하나가 진짜 암이냐 아니냐? 이걸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기저막이 뭐냐면요, 그냥 우리 몸속 세포들의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상폐세포라는 애들이 너네는 이 선 절대 넘어오지 마 하고 딱 막아주는 그런 튼튼한 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딱 두 가지예요. 암세포가 이 기저막이라는 울타리를 부수고 뚫고 나가서 막 퍼져나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1기, 2기, 3기 그런 치면성 암이고요. 반대로 세포에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아직 이 울타리 안에 얌전히 갇혀 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자 상피내암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볼게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운데 사실 별명은 훨씬 쉬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상피내암 세포도 암세포는 맞다는 거예요. 진짜 암세포예요. 그런데 이름 그대로 제자리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기저막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상피층 안에 딱 갇혀 있는 상태인 거죠. 아직 본격적으로 침투하고 퍼져나갈 힘은 없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해요. 전이 위험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매우 초기 단계의 암이다. 제자리에 갇혀 있으니까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전이 위험이 없으니까 예후가 엄청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연기 유방암, 이게 대표적인 상피내암인데 5년 생존율이 무려 98.3%예요. 이건 뭐 그 부분만 간단하게 떼어내면 거의 완치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경계성 종양입니다. 이건 또 왜 이름이 경계선일까요? 사실 그 이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경계성 종양이라는 건 완전히 착한 양성 종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놈인 악성 종양, 즉 암도 아닌 그야말로 둘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좀 애매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종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랄까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당장은 암처럼 막 공격적이지는 않은데 얘가 언제 갑자기 악성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직 지켜봐야겠다 하고 경계선에 딱 세워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진단이 우리 현실에서 특히 치료 방법이나 가장 중요한 돈 문제, 보험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상피내암은 뭐다? 위치가 제한된 순환암. 경계성 종양은 뭐다? 성격이 애매한 잠재적 암. 분명 의학적으로는 다른 개념인데 이게 보험의 세계로 넘어오면 정말 놀랍게도 거의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상피내암이랑 경계성 중량 둘 다 전이 위험은 거의 없거나 낮고 예후도 아주 좋죠. 치료도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일반적인 치면성 암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 둘을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버려요. 그 바구니 이름이 바로 유사암 또는 소액암입니다. 왜냐? 어차피 둘 다 치료비도 적게 들고 사망 위험도 낮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선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결국 이게 돈 문제로 가면 차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일반암은 진단비 100%를 다 받는데 상피내암이나 경계성 종양은 보통 10%에서 많아야 30% 정도만 지급이 돼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아니 왜 보험금이 10%밖에 안 나와요? 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는 이런 것도 그냥 일반암으로 100%다 주는 보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질병을 분류하는 기준이 확 바뀌면서 암 종류가 엄청 세분화됐거든요. 보험사들이 옳다구나 하고 이 기준을 근거로 약관을 바꾸면서 지금처럼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 된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한번 싹 정리해보고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건 기저막을 뚫었냐 못 뚫었냐로 갈린다. 둘째, 상피내암은 전이 위험이 거의 없는 착한 초기암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지만 이 둘은 보험금 받을 땐 소외감으로 묶여서 액수가 확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개념은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서랍에 있는 내 보험증권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유사암이나 소외감 항목에 어떤 질병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 지급 비율은 가입 금액의 몇 %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지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